예, 반갑습니다. 정은혜 교수님이 사회를 보니까 확실히 장터 분위기가 나네요. 이런 거 좋습니다. 예, 오늘 그 경남 리빙랜드 네트워크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아주 화끈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 3년 동안, 3, 4년 동안 진행되어 온 리빙랩 운동이죠. 리빙랩 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내용이 또 앞으로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해 나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리빙랩 이제 잘 아시죠? 그 정의는 여기 PPPP, Public Private People Partnership,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민산 학연관, 코크리에이션, 이런 어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결국 이걸 통해서 사용자 내지는 시민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활동들을 수행하는 일종의 사용자 주도형 개방형 혁신 모델 이런 것들로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익숙한 표현들인데,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리빙랩의 잘된 모델로 많이 얘기하는 이제 그 한양대 성태현 교수님 그 사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건 그 과학기술부의 사회문제개령 기술개발 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한양대 팀과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업 그리고 그분들이 현장에 있는 야간 작업자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제품이 개발이 됐고,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제품이 진화가 돼서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잘 안 팔리다가 최근에 조달청 사업으로 연계가 되면서 시장으로 넘어가서 판매가 되는데 이런 식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과정을 이렇게 풀 사이클로 거친 그런 사례들인데, 어쨌든 여기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성태현 교수님 사례는 그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TV 채널에 그 리빙랩 야부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태현 교수님이 어떻게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장 사용자들과 같이 작업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리빙랩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리얼 월드 랩이죠. 그래서 그 동안에 강조가 됐던 건 이제 이거였어요. 아이고. 예. 예. 이게 잘 안 먹네요. 예, 그걸 해주십시오. 예, 예. 이제 리얼 월드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랩을 얘기를 할 때는 폐쇄된 거기서 대학원생들과 교수가 모여서 일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리얼 월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죠. 여기에는 일반 시민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 시민들이 사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행정도 있고, 그리고 기타 이제 물리적 공간들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폐쇄적인 그런 공간들이 아니라 개방적인 공간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연구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거기에 참여를 한다.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지식들은 우리가 연구실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굉장히 그 맥락, 그 컨텍스트에 맞는 지식인 경우들이 많다. 이제 이런 면에서 리빙랩은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랩과 차별화가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참여형 모델을 얘기하면서 논의해 왔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 최근에 이제 이쪽 실험과 관련된 내용들이 강조가 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조직을 만들 때에는 위에서 눌러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시키는 대로 해. 그건 이제 특정한 룰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건데, 이 랩이라는 것은 거기서 특정한 일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랩과 팩토리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랩에서는 특정 일들을 변화시키는 활동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문제풀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전에 문제풀이 활동들을 새롭게 개선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이제 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랩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정책을 기획 집행할 때는 정책을 전략 기획을 통해서 아주 잘 짠 다음에 성공적으로 집행하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이었는데 우리 사는 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이 전략 기획적인 접근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좀 어려워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전략 기획보다는 그 복잡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개선해 나가는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갖는 의미들을 우리가 리빙랩에서 얘기를 해보고 결국 이게 되려면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의견들이 교류가 되고 한번 해보는 일들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건 결국 기존에 쫙 짜여진 관료 조직이나 아니면 뭐 교회 같은 성당과 같은 이런 모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장터에서 막 떠들고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결합되고 성장하는 그런 모델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리빙랩이 기존의 랩이나 기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일을 한 조직 활동과 차이가 나는 지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 리빙랩의 핵심어는 계속 지적이 됐지만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입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가 않죠. 그동안에 항상 따로 존재했던 것들인데 리빙랩에서는 이제 이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공동 창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원샷에 모여서 한번 설문조사에서 한번 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안들을 올리고 회의하고 수기하고 개선해 나가고 반복적으로 일이 전개되는 그런 이제 이터레이션이죠. 반복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이 존재해야지 이 전문가 그룹과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조직화된 그리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경우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일반인들이 참여했을 때 자기 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의 문제,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해 나간다. 그리고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은 학습이 개별적으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리빙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카운터파트로 조직화된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사용자 그룹을 확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까 성태현 교수의 사례의 경우에도 조직화된 공공성을 지닌 사용자 그룹이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성공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리빙랩은 한 축으로는 이제 과학기술계 쪽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이제 시민사회 내지는 사회혁신 쪽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과길 쪽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쪽은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과학기술부에서 시도한 그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뭐 산업 경쟁력을 위한 R&D, 뭐 노벨상을 타기 위한 R&D 이런 범주와 다른 사회문제 해결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새로운 범죄의 이제 R&D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작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고 총 규모로는 한 총 24조, 그러니까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한 24조 되는데 그게 한 6%인 1조 정도 된다고 지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유형의 R&D 사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출연 연구기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돼서 이런 형태의 R&D 프로그램들이 계속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의 R&D 프로그램들이 갖는 산업 지향성들을 뛰어넘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로서 일정한 이제 획을 그은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진 체제의 핵심으로 리빙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리빙랩, 실행 리빙랩 구분을 해가지고 기획 리빙랩에서는 지역사회 문제를 전문가와 지자체, 시민들이 같이 정의하고 탐구해 나가면서 문제를 구체화한 단계 그런 리빙랩.
그리고 거기서 대안이 도출이 되면 그걸 실행하는 실행 리빙랩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도로 이제 현재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리빙랩 사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R&D 사업의 추진 체제로 리빙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예 그 리빙랩 프로젝트의 형태로 리빙랩을 운영하는 것이 과제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과기부에서도 그런 이제 그 리빙랩 사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사회혁신 쪽도 이제 그동안의 행정안전부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리빙랩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많이 진행이 됐고 또 지자체 수준에서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실험들이 이루어져서 아마 이걸 모으려면은 뭐 거의 이제 집계가 되지 않는 이런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한번 서치를 해보면은 이 리빙랩 관련된 내용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주체가 안 될 정도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리빙랩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리빙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리빙랩이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혁신을 얘기할 때 정책으로서의 사회혁신, 그리고 비즈니스로서의 사회혁신, 그리고 운동으로서의 사회혁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리빙랩이 갖는 의미들이 있죠. 정책 내지는 공공부문과 관련돼서는 이 리빙랩 활동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경제 성장 중심으로 활동해 왔던 공공조직들이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사업도 사회문제 해결형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시민들과 같이 작업을 할 때, 사용자들과 같이 작업을 할 때 리빙랩이라는 틀을 통해서 하게 됨으로써 이제 현장에 접근할 수 있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확보했고요. 기업들의 경우에도 이제는 소셜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를 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그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대안들을 찾아나가는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몇 기업들은 아예 이 리빙랩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짜나가는 이제 이런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제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그 동안에 접근할 수 없었던 전문성 영역들을 이제 사회혁신 쪽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동안에 R&D 같은 경우는 이 시민사회 운동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리빙랩이 되면서 이제 같이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 24조가 들어가는 그런 그 공공부문의 활동들, 연구개발 활동들을 과거에는 이제 시민들이 그냥 놔뒀었는데 이젠 이걸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활동 영역으로 이제 인지하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의 임파워먼트, 자기 효용 권능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스케일업 시키는 그런 기회도 이제 이런 리빙랩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문가들이 있던 세상하고 시민들이 살던 세상은 서로 다른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가서 이제 일을 하려면 이제 시민들이랑 같이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나는 연구만 하고 싶어,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제 만들어낸 아이디어와 혁신 내용들이 이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널리 퍼져나가면서 우리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전망 속에서 얘기들을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 로컬 차원에서 이제 한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컬에서 잘 돌아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해서 좋은 일 하면 좋은 거지, 이제 이런 수준에 그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이게 전문성이랑 결합이 되면은 일반화된 틀과 결합이 되면서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별로 잘 이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전문가 집단과 그리고 시민들 내지는 최종 사용자들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일종의 플랫폼들이 필요합니다. 뭐 리빙랩 네트워크지에 그런 진행들도 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은 이게 이제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일종의 이제 거의 연애하는 것과 같아서 이 남성과 여성이 만나는 이제 합이 맞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시작을 해서 서로 이제 핏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나오는 얘기가 중간 조직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걸 수행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너무나 좀 그 스테레오타입이죠. 중간 조직 만들어서 한다. 근데 중간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전문가 집단과 시민들을 같이 만나게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은 또 다른 차원의 일종의 그 기술이 필요한, 내지는 경험이 필요한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인력들이 육성이 돼야 되고, 그들이 중간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구축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이제 필요성들을 느끼면서 최근에는 이제 사회혁신 빅텐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사회혁신 빅텐트. 그래서 과학기술 쪽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통해서 형성되어 왔던 공공 부문의 그런 사회문제 지향형 어떤 전문가 그룹들, 관련된 조직 활동들과 이 사회혁신 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어떻게 잘 결합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여러 층의 거버넌스에서 어떻게 묶일 수 있을지,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고, 오늘 8월 13일 날 국회에서 이제 이것 관련된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회혁신가 네트워크, 한국리빙넷 네트워크, 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소위 이제 사회혁신 빅텐트와 관련된 이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거라서 계기가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지금 리빙랩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따기 위해서 리빙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돈이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과제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이제 지속될 거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그 고민사항을 많이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리빙랩이 지속될 것인지, 왜냐하면 리빙랩을 통해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신뢰도 만들어지고 관련 조직도 만들었는데 리빙랩이 해체되어 버리면 그것도 다 이제 사라져 버리는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들. 결국 이건 이제 리빙랩이 이제 플랫폼으로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일정한 리빙랩과 관련된 사용자 조직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조직들한테 리빙랩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리빙랩이 지속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성남 고령친화 체험관, 그리고 성대골 이제 에너지 리빙랩, 그리고 뭐 민들레 의료사회적 협동조합들 같은 경우는 리빙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잘 조직화가 됐고 일정한 경험도 축적을 했고 노하우도 축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리빙랩을 하자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각 부처의 사업이 되든 아니면 연구기관이 되든, 그러면서 계속해서 리빙랩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리빙랩 서비스를 그 조직들한테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일부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는 그 지역사회의 혁신 플랫폼으로서도 진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리빙랩이 제대로 살아나가려면은 지역 단위의 다양한 리빙랩들이 서로 엮이고 네트워킹되면서 이런 리빙랩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 전환이 되고 한국 사회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것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리빙랩이 초기서부터 이런 전환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지역사회에서 하는 활동이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비록 우리가 이렇게 작은 곳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모이고 연결되고 커지면서 결국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정한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방과 돌봄 위주의 그런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고 자원 순환이 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맹아를 만드는 활동으로서 우리 리빙랩이 기능할 것이다, 기능해야 된다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리빙랩의 전환적 관점들이 도입되지만, 이것이 그냥 지역사회의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모여져 가지고 이제 이런 리빙랩 활동도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런 길잡이 이런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과기부에서 나온 책인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제 이런 자료집을 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인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재밌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여기 리빙랩 TV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시면은 그동안 리빙랩을 활동해 왔던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분 논의를 보시면서 또 한번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은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